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폰은 갤럭시 퀀텀2인데요. 출시된 지 약 한 달가량 된 SK 전용의 휴대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G를 지원하는 이 갤럭시 퀀텀2, 지난해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퀀텀 A 시리즈가 반응이 꽤나 좋아서 후속작을 서둘러서 출시했는데요. SK 전용 폰이지만 KT와 LG에도 유심 칩을 끼우면 사용이 가능한 이 갤럭시 퀀텀2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보시죠. 초기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퀀텀2의 박스가 있는데요. 안을 열어보면 꽤나 조촐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15W의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유심 트레이 핀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설명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이 휴대폰의 충전 속도는 25W의 고속 충전 지원이 가능한데, 이 충전기는 15W만 지원하기 때문에 25W의 충전 속도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25W의 정품 충전기를 구매하시거나 사제 충전기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스는 잠깐 놔두고 휴대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살펴보면요, S21의 카메라 형태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급형의 디자인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LED 플래시가 있고 카메라 3개가 있는데 뭔가 플래그십 같지 않고,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보급형의 느낌이 조금 난다는 거. 그리고 전면은 6.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크기와 색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무난한 색깔입니다. 이 화이트 톤이 깔끔한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부에 보시면은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부에는 스피커와 C타입 단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3.5mm 이어폰 잭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점점 3.5mm 이어폰 잭은 빠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좌측면은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마이크와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요. 128기가를 지원하는 용량에,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SD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그래서 SD카드를 넣어서 용량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두께를 한번 측정해 보면요, 8.3mm가 나오는데요. 두께 자체도 꽤나 얇으면서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를 측정해 보면 177g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무게는 176g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저울과는 1g 차이가 나는데 177g이면 꽤나 손목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가벼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후면 소재는 글라스틱으로 매트한 헤이즈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좋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광 재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색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퀀텀2의 특이사항을 조금 살펴보면요, 안드로이드 표준 키스토어 시스템은 생체 인증과 같은 인증 정보와 앱의 로그인에 사용되는 보안키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안키가 사용되는 서비스에 양자 보안이 모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양자 보안 영역이 훨씬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컴으로도 해독이 어려운 암호라서 폰 안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퀀텀2는 그래서 보안에 강력하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 관해서 본인만 조심하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해킹당할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퀀텀2의 색상은 그레이와 화이트, 그리고 라이트 바이올렛 3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지문 인식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자체에 있는 초음파 지문 인식이고요.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문 인식 속도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지문 인식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플랫이 아닌 엣지 디스플레이인데요. 플랫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엣지 디스플레이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엣지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7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해상도는 WQHD 플러스까지 지원하고요. 밝기는 최대 1200니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주사율은 120Hz를 지원하는데요.
120Hz답게 이렇게 화면 전환 속도가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Hz와 120Hz의 이 화면 전환 속도는 아주 차이가 심한 편인데요. 퀀텀2는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20Hz를 지원한 점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또한 이렇게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60Hz와 120Hz의 화면 부드러움의 차이는 실로 체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Hz를 탑재한 점은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배터리 용량은 4500mAh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같은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고, 칩셋은요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인데요, 거의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칩셋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램의 용량은 6GB인데 다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GB 정도나 12GB 정도였다면 더 괜찮은 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램이 6GB에 탑재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5G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전면 카메라는 1000만화소의 f2.2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듀얼 픽셀 AF 오토포커스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를 살펴보시면은 64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500만의 접사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급형 폰에는 거의 접사 카메라가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500만 화소임을 감안하면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꽃사진 같은 것들, 접근해서 찍어야 하는 사진들에게는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400만 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가 들어갔다는 점은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폰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싱글 테이크 지원하고요. 그리고 프로 모드, 파노라마, 음식, 야간 접사, 인물 사진,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까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자, 접사 카메라로 이제 소니 카메라의 뚜껑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사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겠죠? 꽤나 깔끔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글씨가 전혀 깨지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갤럭시 퀀텀2는 카메라를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페이도 지원합니다. 들어갈 것은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방수 방진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환경이나 수영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이 방수 방진 기능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지원하지 않고요. 아쉬운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GB의 램, 그리고 무선 충전 지원 안되고 방수 방진이 빠진 점, 현재까지 3가지 정도로 단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핸드폰의 충전 속도는 25W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7인치 디스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몰입감도 괜찮고 영상 시청하기 사용하기도 괜찮습니다.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딱히 화면을 볼 때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도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WQHD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영상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퀀텀2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SK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분들께는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KT나 LG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사용할 만한 스펙을 넣어줘서 웬만한 사용자들에게는 모두 만족감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오늘 갤럭시 퀀텀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